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상목 의사입니다. 무릎이든 어깨든 통증은 대부분 발바닥에서 풀기 시작하면 놀라운 결과가 시작됩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과 함께 겪어온 진짜 경험, 단 2주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은 어르신의 사례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발바닥은 오장육부 및 주요 관절과 신경계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중요한 부위로 여겨집니다. 한의학에서도 발바닥을 모든 신경이 모여 있는 곳으로 설명합니다. 발바닥 중앙보다 약간 앞쪽, 발가락을 오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부위를 용천혈이라 부릅니다. 이 용천혈은 신장 1번 경혈이라고도 부르며 신장의 기운을 끌어올려 전신의 원기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어 두통, 불면, 고혈압, 어지럼증 등의 증상 완화에도 활용됩니다. 이 외에도 노화를 방지하고 신경계를 조절하며 하체의 냉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중요한 경혈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어디를 알아두어야 할까요? 허리와 연결된 반사점은 발바닥 중앙에서 약간 뒤쪽, 즉 용천혈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는 한의학과 반사요법 모두에서 허리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며 특히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이나 요통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천혈은 신장경의 시작점으로 신장은 허리와 가장 밀접한 장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부위를 자극하는 것은 단순히 근육의 이완을 넘어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하체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 중앙 뒤쪽의 반사점을 지압하거나 온찜질, 지압봉 등을 이용해 자극하면 허리의 혈류 순환이 원활해지고 뻐근한 느낌이나 만성적인 통증이 서서히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파스를 이곳 발바닥 중앙에 붙이면 좋습니다. 왜 발에 파스를 붙이는 게 효과가 좋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발은 혈액순환의 끝점이자 시작점으로 심장에서 가장 멉니다. 둘째, 중력으로 인해 몸 안에 나쁜 물질에 자연스럽게 발에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은 피부가 얇아 약물 흡수율이 높습니다. 특히 용천혈 주변 피부가 얇고 혈류가 많아 파스의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어깨와 목이 결리시는 분은 어디가 좋을까요? 어깨와 목에 해당하는 반사점은 발바닥의 바깥쪽 가장자리, 특히 새끼발가락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새끼발가락 바로 아래쪽 이 부위는 어르신들께서 자주 겪는 어깨 결림이나 목의 뻐근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 자극하거나 지압봉을 이용해 천천히 마사지하면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통증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장시간 같은 자세로 TV를 보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반사점 자극은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입니다. 꾸준히 자극해주면 어깨와 목 주변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몸이 한결 가볍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하루에 몇 분씩 실천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노년기의 건강 유지에 유익한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파스를 붙인다면 시간대는 언제가 좋을까요? 어르신들께서 파스를 붙이실 때는 시간대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녁 시간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근육의 긴장이 밤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파스를 붙이면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허리, 어깨, 무릎처럼 자주 쓰는 부위에 피로가 쌓인 경우에는 자기 전 파스 사용이 숙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보다는 밤에 붙이는 것이 자극이 덜하고 움직임이 적은 시간이라 부착 효과도 오래 지속됩니다. 단, 피부가 약한 어르신은 하루 8시간 이상 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피부에 발적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즉시 떼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시간대에 파스를 붙이면 통증 관리에 더욱 효과적이니
편안한 저녁 시간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 이번엔 무릎 차례입니다. 무릎과 관련된 반사점은 발바닥의 내측 아치, 특히 발뒤꿈치 가까운 부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는 발바닥과 발목 사이의 부위 역시 무릎과 연결된 중요한 반사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무릎 관절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통증과 뻣뻣함이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릎이 시리거나 뻐근한 느낌이 자주 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반사점을 규칙적으로 마사지해 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손가락이나 지압봉을 이용해 하루에 몇 분씩 부드럽게 눌러주면 무릎 주변 근육의 긴장이 줄어들고 관절의 움직임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이 부위의 자극은 다리 전체의 기혈순환을 돕고 하체의 피로 회복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면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한 장의 파스를 반으로 잘라 양쪽 발바닥에 뒤꿈치를 감싸듯이 붙여주세요. 파스의 효과를 더욱 좋게 하려면 몇 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방법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파스의 약효가 더 잘 퍼지게 됩니다. 둘째, 파스를 붙이기 전에는 해당 부위를 깨끗이 씻고 잘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땀이나 노폐물이 남아있으면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고 파스의 접착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파스를 붙인 후에는 무리한 움직임을 피하고 가능한 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냉기로 인해 근육이 굳어 있으면 파스의 온열 효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꾸준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 운동을 병행하면 파스로 완화된 통증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이처럼 올바른 생활 습관과 함께 사용하면 파스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두통이 있는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발가락 끝과 그 주변에는 뇌와 연결되는 신경이 분포하고 있어 이 부위에 자극을 주면 머리의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통이 있는 어르신들께서는 발바닥 위쪽, 발가락 바로 아래 부분과 발가락 끝에 파스를 붙이면 해당 부위의 신경이 자극을 받아 두통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발끝과 발가락 아래 부분에는 중요한 신경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파스를 붙이면 두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두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78세인 박상목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무릎 통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는 일을 피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차례 주사를 맞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멈추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고질적인 통증이 재발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결국 할아버지는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무릎을 구부리거나 걷는 일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을 완화할 방법을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인의 추천으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발뒤꿈치 가까운 내측 아치 부분과 발바닥과 발목 사이의 부위에 파스를 붙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위치가 무릎과 관련된 신경과 연관이 있어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파스를 붙인 후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그날 밤 조금 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무릎의 뻐근함이 줄어든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후로도 파스를 붙이고 자면서 점차 통증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2주차가 되자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 무릎이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덜 느껴졌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개선된 점이 많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것을 꾸준히 계속했으며 그 효과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3주 차에 접어들면서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예전처럼 걷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고 무릎을 구부리는 것도 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파스를 붙인 후 무릎 통증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예전에는 하루 종일 계속 느껴지던 아픔이 거의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파스를 붙이고 자면서도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되었고 걷는 데 있어 불편함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박상목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무릎 통증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자면서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덕분에 무릎이 많이 좋아져서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걷는데 어려움이 없고 무릎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발 뒤꿈치 가까운 내측 아치와 발바닥과 발목 사이의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되었고 할아버지는 그 효과에 만족하며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지속적으로 심해진 상황에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간단한 방법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경험은 많은 노인들에게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이제 통증 없이 보다 건강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파스의 주요 성분에는 살리실산, 멘톨, 캡사이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통증 완화에 효과를 나타냅니다. 살리실산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성분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혈액으로 전달되며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의 활동을 억제하여 통증을 완화합니다. 멘톨은 시원한 느낌을 주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경을 자극하여 통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멘톨의 시원한 효과는 신경말단을 자극해 통증을 느끼는 감각을 줄여줍니다. 캡사이신은 체온을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어 열을 발생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함께 작용하여 파스는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며 염증 감소와 혈액순환 개선, 그리고 통증 신호 차단 등의 복합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68세 김춘자 할머니는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를 도와 손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은행에 다니고 아들은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 사업이 변변치 않아 벌이가 넉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힘든 걸 알기에 몸이 아파도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손주를 봐주는 일을 멈출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도 은근히 보였고 손주를 제대로 못 봐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인이 발에 파스를 붙여보라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허리와 연결된 발바닥 부위, 특히 발 중앙에서 약간 뒤쪽에 있는 용천열 주변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김춘자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그날 밤부터 용천열 주변에 파스를 붙이고 잠들었습니다. 더불어 매일 족욕도 병행하였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피로를 풀고 그 후 파스를 붙이고 자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 주에는 허리에 묵직한 느낌이 조금 덜해지는 듯 했으며 두 번째 주가 되자 아침에 일어날 때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었을 무렵 할머니는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손주를 안고 있는 것도 고역이었지만 이제는 훨씬 수월하게 안아주고 함께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춘자 할머니는 발바닥에 파스를 붙였을 뿐인데 허리가 이렇게 나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통증 없이 손주를 돌볼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하던 시간이 지나고 파스와 족욕이라는 소박한 방법으로 몸이 나아지자 할머니는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느껴집니다. 88세 청경자 할머니는 수년간 만성적인 어깨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골의 노화와 근육 약화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통증이 심해져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의 권유로 파스를 사용하게 되었고, 어깨와 무릎 통증이 집중된 부위에 꾸준히 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청경자 할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파스를 갈아붙이며 하루를 보냈고, 일주일 후 통증의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용 전 통증을 10점 만점 중 8점으로 느꼈다면 파스를 사용한 후 3주째에는 2점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통증이 약 78% 개선된 것입니다. 특히 멘톨과 살리실산이 들어있는 파스의 시원한 느낌과 염증, 완화 효과 덕분에 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무릎도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버스를 타거나 시장을 다녀온 날에는 하루 종일 무릎을 주무르며 누워 계셨지만 요즘은 외출 후에도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청경자 할머니는 파스가 뭐 대단하겠나 싶었는데 이제는 나에게 꼭 필요한 동반자 같습니다. 약보다 내 몸에 잘 맞는 것 같고 냄새도 시원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권하며 한번 써보라고 권유하신다고 합니다. 사용 후 피드백을 종합해보면 시원하고 통증이 금세 가라앉는다, 붙이기 간편하고 오래 지속되어 편하다, 약보다 부담이 적어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청경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파스 사용이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통증이 줄어든 덕분에 활동량이 늘고 생활이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신 통증, 그 시작은 발에서부터 파스 활용의 새로운 접근. 본론 1. 통증의 원인.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통증은 흔히 특정 부위의 질환이나 염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통증의 근본 원인은 의외로 전혀 다른 곳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그 시작점은 발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발을 사용하여 서고 걷고 움직입니다. 체중의 모든 하중은 발을 통해 지면으로 전달되며 발은 몸 전체의 무게 중심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무너지거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으면 무게의 쏠림이 발부터 시작되어 점차 무릎, 골반, 허리, 심지어는 어깨나 목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발이나 오목발처럼 발의 아치가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체중 분산이 불균형하게 일어나면서 걸음걸이 자체가 변형되고 그 결과 무릎 통증이나 요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거나 오래 서 있는 생활 습관도 발의 부담을 높여 발에서 시작된 긴장과 통증이 점차 전신으로 확산됩니다. 이처럼 발은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닌 우리 몸의 기초이자 통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본론 이 발바닥과 통증의 연관성. 발바닥에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신경과 혈관, 근막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족저근막이라 불리는 강한 섬유 조직은 발바닥 전체를 지지하는 중요한 구조물이며 발의 형태와 균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족저근막이 긴장하거나 염증이 생기면 발뒤꿈치 통증을 포함하여 다양한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 영향은 무릎과 허리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발바닥에는 각 장기와 신체 부위와 연결된 반사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발반사구라고도 불리는 이 부위들은 한의학과 대체요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특정 지점을 자극하면 그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의 기능이 개선되거나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발 중앙 약간 뒤쪽에 위치한 용천혈은 피로 회복과 신경 안정에 효과적인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국소적으로 혈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전신순환이 개선되며 염증 물질의 배출도 활발해집니다. 동시에 발의 말초신경이 자극되면서 통증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통증의 강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여 발바닥 특정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자가 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론 3파스 사용법. 파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픈 곳에 붙인다는 개념을 넘어서 정확한 부위와 목적에 맞는 부착이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에는 발 중앙에서 약간 뒤쪽, 용천열 주변이 효과적인 위치입니다. 무릎 통증의 경우 발뒤꿈치 가까운 내측, 아치 또는 발바닥과 발목 사이의 안쪽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나 목 통증에는 발가락 및 불룩한 부분이나 발등의 특정 부위가 대응점을 이룹니다. 파스의 종류는 크게 멘톨이나 살리실산 계열의 냉찜질형과 캡사이신 성분의 온찜질형으로 나뉘며 통증의 성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성 통증이나 부기, 열감이 동반된 통증에는 냉감형 파스를, 만성적인 뻐근함이나 혈류 순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열감 있는 캡사이신형 파스가 적합합니다. 붙이는 시간은 피부가 민감한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반응을 확인하고 자극이 심한 경우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부위의 장시간 반복 사용은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5분 파스를 활용한 실제 사례. 예를 들어 70대 여성인 김춘자 할머니는 허리 통증이 심하여 손주를 안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바닥 용천열 부위에 파스를 붙이고 족욕을 병행하면서 놀랍도록 빠른 통증 개선을 경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일주일 만에 아침 기상 시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3주 후에는 허리를 숙이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딱 5분 발을 따뜻하게 족욕한 후 파스를 붙이는 습관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활용하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은 단순한 진통제나 주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연결된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자극을 주는 것에서도 출발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은 작지만 강력한 힌트를 품은 부위이며 파스는 그 힌트를 실천으로 옮기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파스 활용법으로 전신 통증을 예방하고 개선해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 몸의 통증은 생각보다 멀리 떨어진 부위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특히 발은 전신 통증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체중 분산, 무게 중심의 변화는 발에 무리를 주고 이로 인해 허리, 무릎, 어깨 등으로 통증이 퍼지게 됩니다. 발은 몸의 하중을 지탱하는 기초 구조물로 균형이 무너지면 전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발바닥에는 족저근막과 각종 반사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전신 장기 및 근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바닥 자극은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자연스러운 자가 치유를 도와줍니다. 특히 발 중앙 약간 뒤쪽에 있는 용천열, 발 뒤꿈치 가까운 내측 아치, 발목과 발바닥 사이의 부위 등은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부위입니다. 이러한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멘톨, 살리실산, 캡사이신 등의 성분이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통증 신호를 차단합니다. 냉감형은 급성 통증에, 온열형은 만성 통증에 적합합니다. 민감한 피부는 사용 전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